계속해서 안전한 전자거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SET인데요.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인터넷 쇼핑 여기 이걸로 하죠. 인터넷 쇼핑몰이 이렇게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책상을 뭐 데스크를 하나 구매를 했다.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배송을 위한 뭐 집 주소 넣고 뭐 이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할 때 카드로 한다는 거죠. 카드로. 카드로 지불을 했을 경우에 이 지불 정보는 상점에 어떻게 날아가고 또 그죠? 이 지불 정보 안에는 뭐 카드 번호 뭐 등 좀, 보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것 정보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구매 정보. 구매 정보는 뭐, 예를 들면 뭐 데스크 뭐 한 개, 그 다음에 뭐 배송을 어디다가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구매 정보가 상점에도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점, 이 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지불 정보는 바로 이 지불 게이트웨이, 피지라고 하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바로 가서 은행에서 지불 정보만 보고 이 상점에다가 대금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 지불 정보에 대해서 이 상점이 알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카드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점에서 알게 되면은 오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상점에서는 구매 정보만 알게 하고 이 지불 정보는 상점이 이 지불 정보에 대한 지불 정보를 그러니까 피지 게이트웨이로 넘겨서 자기는 대금만 받게 하는 이런 구조로 로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려면은 이 카드 사용자는 뭐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게 되겠죠.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게 될 때 이 공개키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공개키 인증서는 누구로부터 받나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 한 쌍을 받겠죠. 개인 키 플러스 이 카드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개키 인증서를 이제 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점의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피지 게이트웨이죠. 피지 게이트웨이가 이제 은행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 은행으로부터 인증서를 이제 또 받게 됩니다. 여기 인증서는 상점의 공개키 뭐 인증서겠죠. and 이제 개인 키, 상점의 이제 프라이빗 키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제 오센티케이션을 이 공개키가 니께 맞아? 라는 것을 이 인증서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증서 내려 보낼 때 예를 들면 이 CA의 개인 키로 인증서를 전자서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 CA가 맞는 그러니까 이 CA도 신뢰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루트 CA가 또 자기 루트 CA 개인키로 이 CA에 대해서 또 인증을 하게 됩니다. 공개키를 인증을 하는 거죠. 전사서명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가 1996년에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가 개발을 했고요.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지불 프로토콜, 그러니까 SET,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은 비자 마스터 카드사가 개발한 그런 SET 구조예요. 자,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카드 사용자, 카드 홀더는 어,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SET에, 셋에 이용되는 인증서를 소유하게 되고요. 자, 머천트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데죠. 이 피지 게이트웨이는 판매자가 요청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결제를 요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피지 게이트웨이를 이제 운영을 하고 CA를 운영해서 상점 인증서를 발급하죠.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자의 카드 발급하고 CA를 운영하고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SET 프로토콜의 특징을 보면 이 정보의 기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뭘로 하느냐? 데스아모를 이제 사용한다는 건 대칭키, 그죠? 비밀키를 이용한다는 거고, 카드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지불 정보예요. 지불 정보를 뭡니까? 이 비밀키로 암호화시켜서 이거를 상점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이 상점에서 판매자는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비밀 정보는 상점이 받아서 그냥 어디다가 줍니까? 피지에게 이 암호화된 채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지는 요 지불 정보를 요 비밀키를 어떻게든지 얻어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비밀키를 어떻게든지 배분받아서 분배받아서 이 지불 정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지가 그 지불 정보를 가지고 상점에 대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인데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해시를 이용한다는 거죠. 예. 또 이제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시를 하고 이 해시를 사설키로 이제 암호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카드 사용자의 인증과 판매자의 인증은 RSA의 X509로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SET의 동작 원리를 한번 볼게요. SET의 이제 지불 과정인데 여기서 이중 전자 서명이 생성합니다. 참 이게 머리가 참 기발해요. 보면은 자, 우리는 구매 정보, 그러니까 구매자죠. 그러니까 카드 소지자죠. 카드 소지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 정보하고 이제 지불 정보를 누구에게 보내요? 상점에게 이제 보내게 되겠죠. 인터넷을 타고. 그러면 여기서 가는 그 정보는 굉장히 안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용선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시큐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세이프티 가드가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암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구매 정보를 해시를 해요. 구매 정보를 해시한다는 건 뭐죠? 바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무결성을. 나중에 이제 이 구매 정보가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하겠죠. 지불 정보도 해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테그리티를 이제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해시 값이 두 개 생겼어요. 이거를 또 해시를 해요. 뭐 샤1으로 또 해시를 하건 뭐 MD5로 하건 뭐 샤3로 하건 팩핵으로 하건 또 해시를 합니다. 그럼 이중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를 암호화를 합니다. 뭘로 암호화해요? 카드 사용자의 사설키라는 건 개인키예요. 개인키로 암호한다는 거는 전자서명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이 두 개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중 서명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드 사용자가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를 각각 해시한 뒤 두 해시 값을 합쳐서 다시 해시를 해서 그것을 카드 사용자의 사설키, 그러니까 개인키죠. 그거를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이 카드 사용자의 그 개인키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카드사로부터 그 공개키 인증 아마 서와 이 공개키 인증서는 이 카드 사용자의 공개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플러스 이제 개인 키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마스터카드사가 그 개발한 SET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중 서명의 그 목적은요. 상점은 구매 정보만 확인토록 하고 싶은 거고 은행은 지불 정보만 확인토록 하고 싶은 거예요. 상점은 지불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
상점은 카드 사용자 계좌번호 같은 지불 정보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죠? 은행만 지불 정보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상점은 뭐 데스크, 책상을 샀다 그러면 데스크에 대한 거 몇 개, 그 다음에 배송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연락처, 뭐 등 이런 것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은행은 또 이 구매 정보에 대한 건 모르고 지불 정보만 상점에 뭐 예를 들면 100불을 줘야 되는지, 그죠? 이런 정보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느 카드, 누구의 카드에 의해서 이거를 결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ET의 지불 과정을 보면 비밀키를 생성을 합니다. 카드 사용자는 이 비밀키를 사용을 해서 지불 정보를 암호화를 시켜요. 왜 암호화를 하죠? 상점이 그 인터넷 쇼핑몰이 이 지불 정보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불 정보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키를 이제 생성을 이제 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 비밀키를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통키예요. 공통키. 이 공통키는 은행이 운영하는 피지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요. 이게 왜 그러죠? 잘 생각해 보시면 피지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다라는 거는 피지가 이 비밀키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피지의 개인키, 피지가 갖고 있는 그 사설키 개인키로 복화를 하면은 이 비밀키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카드 사용자 소프트웨어에서 공통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공통키로 지불 정보를 딱 암호화를 시키면은 이 공통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이 지불 정보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불 정보를 알게 하고 싶은 거는 피지잖아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사가 피지는 은행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피지의 공개키로 이제 암호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피지만 비밀키를 보호해서 지불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결제를 위한 데이터 전송인데요. 카드 사용자가 상점에게 보냈는데 결제를 위해서 카드 사용자가 상점에 전송하는 정보는 구매 정보는 암호화를 안 시켰죠. 왜? 이거는 상점이 그냥 알게 하는 거죠. 지불 정보는 암호화를 시켰어요. 카드 사용자의 공통키, 비밀키를 생성을 해서. 그리고 이 비밀키는 뭐죠? PG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어요. 나중에 PG의 개인키로 풀어버리면 이 비밀키 공통키가 이제 끄집어 나와서 이 지불 정보를 이 비밀키로 복구화시키면 비밀 정보를 피지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정보. 구매 정보에 대한 해시값과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도 보내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중 서명하죠. 카드 사용자의 그 개인키로 이제 전자서명 이중으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뭘로? 카드 사용자의 개인키로, 사설키로. 그러면 이제 해시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를 전부 상점에 보내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 사용자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 상점 뭐 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서버에 이제 보내게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 카드 사용자는 자기 PC에서 그 행위를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 인터넷은 언시큐어드 채널이니까 이런 암호화를 이제 써서 안전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불 과정. 상점은 이중 해시값을 이제 이용해서 구매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상점은 네 번째로. 자, 구매 정보가 이 구매 정보는 그냥 왔잖아요. 암호화돼서 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구매 정보를 보고 이게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매 정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매 정보에 대한 게 위변조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해시를 쓰는 거죠. 해시 값도 왔고, 그러면 이 오리지널 요게 요거를 해시를 해서 해시 값을 이제 딱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매 정보에 대한 해시값하고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하고 이제 스와핑을 하냐면
요, 그러니까 그 구매자로부터 온 구매 정보에 대한 새로운 해시값과 그 해시된 구매 정보의 해시값을 서로 스와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해시값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중 해시값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럼 이중 해시값 얻은 거하고 지금 이중 해시값도 다시 방금 전에 보시면 요 이중 해시값이 상점으로 왔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복호화를 합니다. 그죠? 복호화를 뭘로 해요? 카드 사용자의 이제 공개키로 이제 복호화를 하겠죠. 그러면 상점 입장에서 이 카드 사용자의 공개키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 사용자의 인증서에는 공개 인증서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면은 구매자, 그러니까 카드 소지자, 구매자죠. 구매자가 상점에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증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미리 그거를 프로토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자의 공개키로 요거를 복호화를 시키면 이제 해시값이 나오죠. 이 해시값하고 새로운 이중 해시값하고 이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은 이퀄이다 그러면 이 구매 정보가 유연저가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중 서명을 이용을 해서 지금 구매 정보에 대한 거에 위변자, 인테그리티죠. 인테그리티를 지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불 정보에 대한 거는 상점이 모르게 했어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쫓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드 사용자가 보내온 이 구매 정보가 그 카드의 사용자의 것인지 또 인증까지도 이제 가능했어요. 그죠? 왜 인증이 가능했죠? 디지털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디지털 서명으로 개인키가 들어가잖아요. 그 개인키는 카드 소지자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보냈구나라는 게 인증이 됐고 또 두 번째 디지털 서명의 특징인 게 뭐죠?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카드 소지자가 구매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참 기발하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 상점은 다섯 번째, 상점은 이제 피지로 지불 정보를 이제 전송을 합니다. 지불 정보가 어떻게 받았어요? 그 구매자로부터, 카드 소지자로부터 요렇게 받았죠? 뭘로 암호화돼서 받았습니까? 암호화돼서 받았잖아요, 지금. 지불 정보를 비밀키로, 그죠? 이 구매자가 생성한 비밀키, 즉 대칭키예요. 요 대칭키로 음, 암호화된 거를 지금 상점이 받았다고요. 이 상점이 받은 거를 피지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피지로 보내는 그 데이터는 이 비밀키를 피지의 공개키로 암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점은 피지 개인키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정보의 해시값과 지불 정보의 해시값도 같이 또 상점으로 가죠. 뭐 구매자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다음 이중 서명값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와요? PG로 이제 다 각각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게 PG로 전부 넘어가요. 자, PG는 이제 지불 정보 확인을 이제 어떻게 하죠? 바로 카드 사용자의 비밀키로 암호화가 돼 있잖아요. 대칭키로. 그러면 카드 사용자 비밀키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얻냐면은 카드 사용자 비밀키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게 PG의 공개키로 암호화가 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PG는 자기는 개인키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걸 복호화시키면은 이 카드 사용자 비밀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대칭키로 비밀키로 어떻게 해요? 요 지불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복호화 시키면은.
근데 이 암호화된 게 이제 데스로 했다라는 얘기죠. 데스로 할 수도 있고 뭐 3데스로 할 수도 있고 AES로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상호 이제 통신 프로토콜 할 때 뭘로 이제 이거를 암호화됐다는 거를 서로 이제 교감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불 정보가 나왔어요. 이 지불 정보에 대한 또 해시를 구합니다. 왜 그러죠? 이 지불 정보가 또 위변조가 됐는지를 이렇게 암호화를 시켰지만 또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 값과 어떻게 됩니까? 또 스와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해시를 해요.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이중 해시 새로운 그 이중 해시 값하고 카드 사용자 사설키로 요 해시된 이중 해시된 그러니까 전자서명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전자서명 이중 서명이죠. 이중 서명된 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호화시키면 되죠. 그죠? 어, 카드 사용자의 공개키로 복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었냐? 이거는 뭐 공개키 인증서로 해서 이제 받았다라고 사전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인증서는 뭐 공개되는 거니까. 그럼 해시값이 나오죠. 이 해시값하고 새로운 해시값을 이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불 정보의 변조 여부를 확인해서 상점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지불 정보에 대한 무결성과 또 지불 정보에 대한 뭡니까? 이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인증도 또 가능하고 부인 방지도 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confidentiality, 이 비밀키로 지불 정보를 암호화시켰기 때문에 기밀성이죠. 네, 죄송합니다. confidentiality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CIA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authentication, 그죠? authentication과 또 뭡니까? non-repudiation까지도 다 커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SET 경우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장점은 이제 이거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기반으로 활용했고 이 SSL 경우에는 그 암호화를 이제 하지만 이 웹서버에서 이제 풀 수가 있잖아요. SSL PC에서 요 가는데 요게 전부 암호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요 되는 것만 이 통신하고 있는 것만 암호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로 오면은 여기서는 전부 복호화가 가능해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지불 정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지분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여기에 이제 뭐 스니핑을 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버로 넘어가면은 이게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자체는 지분 정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SET는 이 지불 정보 자체를 뭐로 암호화를 시켰잖아요. 비밀키로. 이 비밀키는 이 서버가 몰랐어요. 왜? PG의 이 비밀키를 PG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자, 단점은 암호 프로토콜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현하기가 복잡하다는 거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RSA가 이제 속도 저하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카드 소지자 상점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금까지 구현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누가? 마스터사에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사에서 이제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전자봉투라는 거를 배웠고 그다음에 이 SET 안전한 전자거래에 대한 거를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